폴란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인 이점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현지인들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채용된 직원들은 한국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폴란드인 아저씨인데요. 한국 여행을 오고 너무나 놀랐던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생산직 직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생겼습니다.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시 1000명 정도로 시작한 공장의 초기 멤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생산 라인에 작은 트러블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을 한국 사람들과 폴란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며 지금은 안정화된 직원 1만 명 규모의 대형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배터리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 것도 크지만 저희 공장 사람들, 특히 초기 멤버들이 공장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다. 회사와 직원들도 같이 성장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폴란드에 이렇게 질 좋은 일자리를 1만 개나 만들어준 한국의 배터리 기업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기업이라서 그런지 여기 공장에 다니는 폴란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여행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관련 기업이라서 한국에 여행을 많이 보낸다기보다는 넷플릭스나 한국 음악 등 이미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젊은 세대에 익숙한 것이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뭐가 중요합니까?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여행 보내줄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아주 많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른 폴란드 사람들보다는 소득이 높은 편이니까요. 저랑 같은 파트에서 근무하는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놈이고 같이 이 공장에서 초기 멤버로 근무했습니다. 여기 공장으로 취업하자마자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서 지금은 한국에 자리 잡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가서 딸도 보고 오고 한국 관광도 하다 오겠다며 휴가를 낼 것이라고 얘기하더군요. 마침 고등학생인 제 딸도 한국에 관심이 많고 저도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국이라는 곳도 궁금해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나라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저희 가족도 같이 가서 보고 오면 좋지 않을까라며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더군요. 한국에 가기만 하면 딸이 차도 있어서 직접 관광도 시켜주기로 했고 딸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고민을 좀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딸에게 한국에 가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벌써 한국에 가는 줄 알고 신나는 표정이더라고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친구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아내도 같이 여행을 가면 좋았겠지만 아내도 자기 일이 따로 있고 휴가를 길게 쓰기에는 어려워서 저와 딸 그리고 친구놈하고 셋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한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폴란드보다 1인당 GDP도 훨씬 높았고 웬만한 유럽 국가만큼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선진국의 관문 같은 나라인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는 한국이 기술력이 우월하여 이탈리아를 월등히 따라잡을 예정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같은 급으로 보면 된다고 하더군요. 주로 해외여행을 이탈리아로 가던 저는 이탈리아의 화려하고 멋졌던 모습을 회상하며 이번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나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깔끔한 공항시설과 빠르고 간편한 입국 절차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이제 한국에 도착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친구의 딸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녀석의 딸이 직접 운전해서 온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죠. 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친구 녀석의 딸이 BMW를 타고 온 게 아니겠어요? 폴란드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스코다, 도요타, 폭스바겐인데 BMW라니. 저와 친구는 차 구경만 한참 했죠. 두 딸들은 폴란드 아저씨들이 여기서 왜 이러는지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긴 했지만 남자라면 로망 있는 차 구경 좀 할 수 있지 않냐며 신나게 구경을 했죠. 폴란드에서 BMW를 일반 직장인이 구매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공장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편이긴 해도 다들 폭스바겐 정도만 타지 그 이상은 거의 없거든요.
친구의 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 가족이 온다고 해서 저번 달에 급하게 차를 샀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차가 필요했는데 아버지의 로망인 BMW를 한번 태워드리고 싶어서 이 차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던 저와 친구놈은 한국에서 일하면 이렇게 BMW도 한번 태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냐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폴란드 돈 6만 지워티면 중고차로 살 수 있고 이 정도면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폴란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만 실컷 타다가 다시 되팔면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어서 BMW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 가격이면 폴란드 사람들의 평균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기는 하네라며 감탄했습니다. 친구 딸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보다 급여가 높기도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차 덕후인 저와 친구놈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왔는데 주변의 차들이 세 대 중 한 대는 독일차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벤츠, BMW, 아우디로 도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삼거리 신호에 걸려서 정차하고 있는데 앞뒤 좌우가 전부 다 BMW 차들이었죠. 제 딸과 친구 딸은 앞자리에 앉아서 서로 한국 문화나 한국 남자들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대화를 했고 저희는 뒷자리에 앉아서 길에 다니는 차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독일에 가도 이런 차들이 쉽게 보이는 게 아닌데 한국이 이탈리아랑 같은 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가 본 서울의 다른 모습들도 이탈리아의 도시들과 비교해서 훨씬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이렇게나 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 주변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차 있지 않거든요.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세련되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편한 옷차림으로 온 저희가 오히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젊은 사람들도 고급 독일차를 많이 타는 것도 봤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 같았습니다. 관광을 하며 보고 느낀 것도 많지만 여전히 한국의 길거리가 독일의 길거리보다 더 화려하고 고급차도 많다는 게 여전히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친구 녀석이 자기 딸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용돈으로 매달 얼마씩 보내준다고 하길래 한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서 여러 곳을 다녀보니 과연 여기는 그럴 만한 곳이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도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요. 하루빨리 폴란드도 한국처럼 경제 성장을 해서 누구나 거리낌 없이 고급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폴란드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저와 친구에게 한국 여행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